라토나예요. 얼마 전에 댓글들을 좀 읽어보다 보니까 저 며칠 뒤에 출산해요. 출산 가방 싸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찌롱이의 예정일은 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신우신염 때문에 갑자기 진통이 막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12월 12일 날 태어났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미리 출산 가방을 좀 싸놨거든요?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일찍 태어나서 신랑한테 그 가방만 가져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산 가방은 저는 완벽히 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출산 가방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낳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신랑한테 집에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부탁한 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유용하게 썼던 거, 실제로 필요 없었던 거, 그런 출산 가방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기용품을 제일 먼저 챙기고 제일 많이 챙겼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출산 가방이 거의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뭘 샀냐면 우주복이랑 바디수트, 면봉, 거즈, 아기 로션, 비판텐, 기저귀까지 챙겼어요. 아기용품만 거의 캐리어의 반이었거든요? 근데 조리원에 딱 가니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 수유베개 다 있죠. 아기 코 막히면 이모님들이 코에 코딱지 알아서 다 빼주시죠. 소독도 알아서 다 해주시죠. 아기 목욕하고 나면 그것도 되게 좋은 로션으로 다 발라주시죠. 이러니까 거기서 진짜 딱 필요했던 건 베네적 우리, 그리고 아기 담요, 그리고 하나가 겉싸개 정도? 다 그거 3개 말고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물티슈도 챙겨갔어요. 심지어 100매짜리로. 그 100매짜리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뭐 어떤 조리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아기용품들은 거의 다 기본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막 챙길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부터 조리원까지 집을 떠나와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샴푸 같은 것도, 저 그때 머리 되게 길어가지고 뭐 린스 안 하면 머리 완전 떡지고 난리 나가지고 트리트먼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샤워할 때 필요한 것도 있고, 아기 낳고 나면 생각보다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기 때문에 스킨케어도 되게 이제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기초 같은 것도 되게 잔뜩 챙겨갔었던 편이고, 거기다가 제가 출산을 하고 가장 제일 먼저 신랑한테 가지고 오라 그랬던 거 바로 립밤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다 건조해져가지고 입술까지 진짜 막 다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적셔도 안 되고 다른 걸 발라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완전 최고 보습의 립밤을 따로 챙겨가서, 립밤은 진짜 저 링거 꽂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립밤 계속 꽂아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립밤 바르고 다녔거든요. 립밤은 꼭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과 속옷이 필요해요. 갈아입을 옷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고 이제 조리원 왔다 갔다 하거나 집으로 올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출산했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들이 필요했고, 여름에 출산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가디건이나 이런 거는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은 발이 따뜻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양말이라든지 두꺼운 양말을 챙겨주는 게 좋거든요. 아기 낳고 나면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양말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리원에서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이모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양말 신으라고 왜 또 양말 안 신었냐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양말 꼭꼭 신고 다니고 이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만 벗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두꺼운 양말이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하고요. 손목 아대나 뭐 발목 아대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따로 챙기면 좋아요. 그러니까 손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큼시큼거리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임신 때부터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임신하게 되면 온몸의 관절이 다 늘어나가지고 뭐 하나 조금 집어도 아야! 이러니까 그게 출산 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꼭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리원이나 병원에서는 상하이로 된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원피스 형태를 줘요. 그러니까 원피스 형태를 입게 되면 아래가 되게 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복 바지 같은 거 좀 챙기는 게 좋아요. 근데 내복 바지 같은 경우는 인부복 챙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제 몸이 그 임신하기 전처럼 쏙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입었던 네일을 들고 갔다가
다시 인부복 들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래 네이는 조금 헐렁헐렁하고 넉넉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대랑 수유 패드도 조금 필요해요. 생리대 같은 경우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제왕절개든지 자연분만이든지 오로가 계속 나와요. 생리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산모 패드가 꼭 필요해요. 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그 산모 패드를 계속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거든요. 근데 조리원 같은 경우는 따로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 패드를 챙겨가는 게 좋긴 해요.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그냥 패드예요. 잘 때 되게 뒤척거리거나 이러면은 계속 뒤로 밀리거나 옆으로 막 빠지고 이래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게 오버나이트 생리대예요. 산후조리원쯤 갈 때 되면 그렇게 오로가 엄청 심하게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패드 하나만 있어도 조금 편하게 생활을 할 뿐더러 오로가 새는 것도 방지를 해주니까 오버나이트를 썼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패드 같은 경우는 굳이 모유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모유는 돌고 있기 때문에 모유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수유 패드를 착용을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유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수유 패드가 좀 많이 필요해서 잔뜩 챙겨갔어요. 저 이렇게 생각보다 모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 몸에 비해서 모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유 패드가 계속 필요했었고 그 따로 그러니까 모유 저장팩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모유를 얼려놓아야 했을 정도로 이제 모유양이 많아서 이렇게 만약에 진짜 혹시라도 모른다 하면은 모유 저장팩을 따로 좀 챙겨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텀블러랑 빨대컵을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나면은 목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되는데 저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후딱후딱 일어나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누워가지고 빨대 이렇게 옆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물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빨대가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회원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마데카스 분말을 사용을 하니까 되게 빨리 회복이 됐어요 라는 후기 글을 보고 다 챙겨놨는데 에이 저는 제왕절개 해가지고 그냥 다시 가지고 왔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가방 저는 악용품이 더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딱 열어보니까 엄마에게 필요한 게 더 많았던 게 출산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하겠다 싶은 엄마 용품만 챙기셔서 든든한 출산 가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